우리가 등기된 임차권, 이 등기된 임차권은 두 가지가 있죠.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등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3에 의한 조항이고, 요 밑에 거는 임대차 등기는 민법 621조에 있는 거죠. 민법 621조. 요거는 주임법 제3조의 3에 있는 거고,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제6조고, 요거 민법 6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의 임차권은 주임법 3조의 3하고 상가건물임대차법 제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임차권 등기는 좀 전에도 전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권이 만료되거나 경매나 공매처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대차 계약 기한 중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대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전세권 등기 전에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서는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게 되고, 그 이전에 최초에 대항력권을 갖췄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갖췄다면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갖춰진다는 것은 법이 개정이 됐죠. 그동안 어쨌든 이렇게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기된 임차권하고 이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요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는 이제 자동 배당입니다. 그러나 이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 둘의 차이점은 그런 차이인데, 미배당금이 생기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전세권 등기는 경매 절차에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살이고 요거는 호. 비행기를 쏘면 비행기가 안 맞으면 떨어지죠. 이런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등기된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는 등기 시점으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임차권 등기라든가 임대차 등기에 따르면 등기 시점으로 즉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그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면제권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최선순위일 경우 미배당금이 생기면, 최선순위일 경우 임차권 등기는 자동 배당 대상이고, 임대차 등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 전세권 등기는 경매 절차의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멸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주택임대차법상 대항 요건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어쨌든 자, 이렇게 등기된 임차권 등기 또는 임대차 등기를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21년 2월 10일 날 이도령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입주했다.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는 이제 우리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입주한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행법상 보면 보증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죠. 왜냐면 21년 5월 10일까지는 1억 천이 할 때 3,700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든가 임대차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매 제5항에 보면, 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제5항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오죠. 대항력과 우선. 그리고
제6항을 보면은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하거나 임대차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소액 임차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를 하고 입주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대항력이 유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 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는 최우선 변제금 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는 자동 배당사.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렇게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면 대항력은 포기된 거니까 없고 우선 변제권만 있고 미배당금이 생기면 당금은 주택 인도와 동시 이행 항변권이 주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낙찰자와 임차인 간에 낙찰자가 이 미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 항변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를 하고 배당 요구했다 했을 때에는 이렇게 요 사람이 최우선 변제권을 1등으로 받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 2등으로 받고 나머지는 이 임차인이 3순위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만 받게 되고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거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입주한 사람은 대항력은 인정이 안 되고 소액 임차인에도 최우선 변제를 배당받지 못하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 시점 및 소액 임차는 최우선 변제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돈이 있다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전세권 등기를 이순신 장군님이 전세권 등기를 2021년 1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입주를 누가 하냐면 이도령이가 2021년 2월 10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춰가지고 보증금은 1억 원이다. 이랬을 때 이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는 민법 제303조에 의한 전세권 등기죠. 이 전세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전세권 등기는 용익물권이지만 스스로 퇴거를 해서 사용수익권을 포기를 하게 되면 담보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담보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은 1등으로 주어지지만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죠. 전세권 등기 시점으로 따지면 우리가 21년 5월 10일까지는 1억 1000 이하일 때 3,700이니까 이 사람은 1순위로 이도령이 3,700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2순위는 전세권자. 그래도 남으면 3순위로 이도령 확정일자. 이렇게 배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했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소액임차인이면 전세권자가 소액임차인을 결정기준 기준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을 받고 그리고 전세권자가 2순위를 배당받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3순위로 이도령이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배당받는 방법으로 된다. 그러나 이렇게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 이후에 입주한 사람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 중에서 최우선 변제권 없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도 요 2순위니 이제 소액 임차는 최우선 변받고 확정일자 2순위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어야 배당이 주어진다. 결국은 이도령은 잘못하다가는 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하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 또는 임대차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운명은 이렇게 갈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만족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